안녕하십니까. 신한대학교 치기공학과 2018-0463 이수현입니다. 오늘 저는 무치학 9강의 해부학적 구조의 이해를 설명할 것입니다. 치기공사가 무치학 9강의 해부학적 구조의 이해를 왜 배워야 할까? 우리는 보철물만 만들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건 치위생사분들이 배우시는 게 아닐까 하고 생각했지만 직접 신정호 교수님의 수업을 들어보고 무치학 9강의 해부학적 구조를 알게 되니 의치를 제작할 때 화학 설소대의 자리를 만들어주지 않으면 환자가 고통을 느끼는 것처럼 기공사에게도 무치학 9강의 해부학적 구조를 알아야 환자에게 더 편안한 의치를 만들어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무치학 9강의 해부학적 구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모형은 오각형 모양으로 생겼죠? 이것은 상학의 무치학 모형입니다. 다음은 하학의 무치학 모형인데요. 이 친구는 아까 상학의 무치학 모형에 튀어나왔던 여기 맨 윗부분에 뾰족한 부분이 없죠. 대신 이렇게 동그랗죠. 이게 상하게 없었던 잇몸 아래에 또 튀어나온 줄 하나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것을 설소대라고 하는데 얘는 하악밖에 없어요. 그 상악과 하악은 모형을 오각형이나 둥근 모형이냐에 따라서 구분할 수도 있지만 또 설소대의 유무에 따라서 구분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 집 컴퓨터가 프레즈 화면이 안 떠가지고 휴대폰으로 캡처해서 이게 촬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화질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데 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무치학 9강인데요. 하악이 상악보다 확연히 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무치학 9강 중 상악이 심하게 퇴축된 예이고요. 이 무치학 9강은 이 무치학 9강은 상하악이 모두 심하게 퇴축된 상태입니다. 또 이 무치학 9강은 상하악이 퇴축되지 않은 양호한 상태인데요. 이렇게 상하악이나 하악 또는 하악의 상하악 9강이 모두 퇴축이 된다면 총의치를 제작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환자가 총의치를 착용했을 시에 불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퇴축이 되지 않으려면 치약을 발거한 후 잇몸의 퇴축을 막는 즉시 의치를 사용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많은 의치들이 버려져 있는데요. 왜 이렇게 많은 의치들이 버려져 있을까요? 이유는 환자의 구강을 체득하였을 때 환자의 구강과 의치를 제작한 후에 환자의 구강이 변화했거나 그리고 환자의 구강 내 구조를 완벽히 이해하지 않고 만들었을 때 기공사가 환자의 구강 내 구조를 완벽히 이해하지 않고 의치를 제작했을 때 등이 있습니다. 상악 무치학 9강의 해부학적 구조, 상악 총 의치의 주연을 구성하고 있는 해부학적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른쪽 이 사진은 상악이 심하게 퇴축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상악 순소대를 설명하겠습니다. 이 상악 양중절치 사이에 순측 치은에서 위쪽으로 부채꼴 모양으로 올라간 점막 주름띠입니다. 상악 순소대 상악 양중절치 사이에 순측 치은에서 위쪽으로 부채꼴 모양으로 올라간 점막 주름띠입니다. 여기 잘 보이진 않지만 여기
위치하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이 상악순소대는 총 위치에서 이 부위에 해당하는 곳을 상악순절흔이라고도 합니다. 절흔은 입술을 인위적으로 조작함 없이 소대가 들어가서 움직임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충분히 넓고 깊어야 하지만 필요 이상으로 넓게 형성되면 의치의 유지력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상악협소대는 이렇게 있고요. 소그치의 협측 치음 부근에서 윗방향으로 올라간 점막 주름띠를 말하며 한 개일 수도 있고 또는 다수일 수도 있습니다. 총위치에서는 여기는 두 개가 있네요. 총위치에서는 이 부위에 해당하는 곳을 상악협절흔이라고도 합니다. 협소대를 전방으로 당기는 근육인 구륜근과 후방으로 당기는 협근이 존재해서 협절흔은 협소대가 움직일 수 있도록 충분히 넓게 설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상악에는 최소 3가지의 소대가 있고요. 제가 수업 때 봤던 건 5개까지 있었고 제가 사용했던 모형도 소대가 4개 정도 존재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상악순축 전정입니다. 상악순축 전정은 구강의 전정의 일부로서 순축 치은에서 윗방향의 상순으로 이행되는 부위입니다. 상악협측 전정 구강 전정의 일부로서 협측 치은에서 윗방향의 뺨으로 이행되는 부위를 말합니다. 여기 순축 전정은 여기 협소대를 기준으로 이렇게 있는 거고요. 상악협측 전정은 여기 협소대를 기준으로 또 이렇게 위치해 있습니다. 익돌 상악절흔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익돌 상악절흔은 저평골의 익상돌기와 상악결절의 후방 사이에 형성된 절흔입니다. 상악 총의치의 양측방 후형 경계가 되는 이 절흔은 근육이나 인대가 없어서 이 부위에 압박을 가해서 후구개를 폐쇄를 시행하기를 좀 어렵습니다. 다음은 구개소화입니다. 구개부 최후방에 정중구 개봉선 정중구개봉선 양측으로 하나씩 점상으로 들어간 조직으로 여러 점액선들의 관이 유착되어 형성되며 진동선 가까이에 개구하고 연조직상에 위치해 있습니다. 음형은 익돌 상악 봉합입니다. 여기 구개소와 점 2개가 있죠. 얘는 진동선의 약 2mm 전방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진동선입니다.
환자가 아 소리를 낼 때 국의 부위가 떨리기 시작되는 부위를 그은 가상선인데요. 아 소리 낼 때 떨리는 부위라고 해서 아 라인이라고도 합니다. 여기가 아까 국외소화였는데 국외소화에서 대략 2mm 전방에 위치하고 인상체에서는 이 부위가 윤기로 형성되는데 이를 국외소화 윤기라고 합니다. 다음은 상악 총의치의 지지와 관련된 해부학적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상악 잔존 치조제 자연 치아의 상실 후 치근을 수용하고 있던 치조가 새로운 뼈로 채워지면서 치조 돌기로부터 사라지고 남은 치조 윤기입니다. 여기 상악 결절 잔존 치조제의 최후방에 있는 치조 돌기 부위입니다. 여기 이렇게 튀어나와 있고요. 이쯤에 한 이 근처에 티슈 스탑을 형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음은 절치유두입니다. 절치유두 양 중절치 사이 바로 설측에 위치하였고 방추형의 모양을 하고 총위치에서는 절치와를 형성합니다. 절치유두를 통해서 치조골의 흡수 정도를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치열 배열 시 전치부의 위치와 수직 고경을 결정하는 해부학적 요소이기도 합니다. 또한 모형상에서 좌우측을 동일하게 나누는 정중선을 설정하는 지침으로도 사용됩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정중국외선과 이렇게 똑같죠? 다음은 정중국외봉선입니다. 절치유두로부터 경국의 중앙부로 이어지며 선상으로 융기된 점막 부분으로 뼈 상태의 뼈 상태의 정중국외봉합선을 덮고 있는 부위입니다. 이 선이죠. 이 부위가 골 융기상으로 크게 돌출돼 국외 융기를 형성하면 점막층이 얇아서 총위치가 압박을 가할 때 통증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총위치가 직접 닿지 않도록 완압부를 형성해야 합니다. 음형은 정중국외 구라고 합니다. 잠시만요. 카톡 알람을 끄고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디까지지? 네. 이게 골 융기상으로 크게 돌출돼서 국외 융기를 형성하면 점막층이 얇아서
총위치가 압박을 가할 때 통증을 야기할 수 있어서 총위치가 직접 닿지 않도록 완화부를 형성해야 하고, 음형은 정중구개부라고 합니다. 구개추벽, 또 구개주름이라고도 하는데 책에서는 여기는 행구개주름이라고도 나와 있네요. 이름이 참 많다. 경국의 전방 부위에서 정중구개봉선 좌우측으로 점막이 불규칙하게 돌출된 융선 모양의 부위입니다. 특별한 기능은 없지만 소리를 내는데 보조적인 작용을 하고, 환자에게 최대한 편안함을 주기 위해서 의치상의 구개연마면 상에 재현되기도 합니다. 대구 개봉 부위. 골구개 후방 양 외측 부근에 구개골의 수평판과 상악골의 최후방 대구치 설측 시조돌기 사이에 존재합니다. 이 부위는 두꺼운 연조직으로 덮여 있습니다. 다음은 하악 무치악 구강의 해부학적 구조입니다. 네, 우선 하악 총위치의 주연을 구성하고 있는 해부학적 구조부터 보겠습니다. 하악 순소대, 하악 양중절치 부위 순측 치은에서 하순으로 이어지는 점막의 주름을 말하며, 불운균의 부착을 돕는 섬유적 결합 조직으로 되어 있어 매우 예민하고 활동적이기 때문에 의치는 통증 없이 봉쇄되도록 접합되어야 합니다. 총위치의 하악 순측 절흔이 여기에 접촉됩니다. 여기 보시면 잘은 안 보이는데 아무튼 존재하고 있고요. 하악 협소대, 하악 순도대의 원심에 있는 구조로서 하악 견치와 제1소구치 부위의 협측 치은에서 뺨으로 연결되는 점막 주름띠를 말하며, 총위치의 하악 협측 절흔이 여기에 접촉합니다. 이 소대는 구각을 통해 상악의 협측 소대와 연결되어 의치의 주연과 연마면 및 치아를 거쳐 활동성 있게 작용하므로 이 부위에서 의치의 연장을 줄여주어야 합니다. 여기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하악의 순측 전정이겠죠? 다음은 하악의 순측 전정입니다. 구강 전정의 일부로서 순측 치은에서 아래 방향의 하순으로 이행하는 부위입니다. 이 전정으로 말하면 이 전정 속에 들어가는 총의치의 부분은 하악 순측연이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구륜근과 하순 하체근의 근섬유가 치조제 정상에 가깝게 주행하기에 주연을 연장하는 데에 제한을 받는 부위입니다. 네. 하악 협측 전정. 하악 협측 전정은 협소대와 교근 지역 전방부까지의 협측 치은에서 뺨 사이의 공간을 말하며,
총의치의 협측연이 여기에 접촉합니다. 여기랑 여기겠죠? 전정의 내측으로 하학의치의 주지지부가 되는 협측붐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교근지역 하학의치의 후방 원심 협측 부위의 주연을 결정하는 부위가 되며 교근 수축 시 의치상에 가해질 수 있는 측방력으로 의치가 이탈되지 않도록 의치상의 폭을 줄여주어야 합니다. 여기가 교근 지역입니다. 다음은 설소대입니다. 이 설소대는 하악에만 존재하고 하악 중절지의 설측 치음 부분에서 구강절을 따라 혀 밑으로 이어지는 점막 주름을 말합니다. 이게 설소대고요. 이렇게 이 사진처럼 혀를 올리면 이렇게 관찰되는 모습입니다. 저항성과 활동성이 대단히 강하고 때로는 매우 넓어서 의치를 탈락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주연을 기능적으로 형성하도록 인상 체득 시 주의해야 합니다. 치조 설축구 또는 치조 설축 변형구라고 책에 쓰여 있습니다. 이는 혀와 잔존 치조제 사이에 있는 공간으로 설측 소대로부터 후방 후악 꼴 커튼 후방 후악 설고라까지 설골 커튼? 아무튼 혀와 단존 치조제 사이에 있는 공간으로서 설측 소대로부터 후방 후악 설고라까지 연장되어 있으며 의치의 설측 변연부가 접촉하는 공간이 되는 곳입니다. 인데요. 이 부위를 기능적으로 형성할 시 설측 변연부는 인상면에서 보았을 때 전형적인 S자 곡선을 이룹니다. 자, 이제 하악 총의치의 지지와 관련된 해부학적 구조를 들어가 보겠습니다. 하악 잔존 치조제 잠시만요. 의치의 주 지지부로서 자연치 상실 후 전치 구치부 내에서는 내외 치조벽이 모두 두껍기 때문에 치조골은 수직 방향으로 흡수가 진행되고 대구치 부위는 치근의 장축과 하악 골체의 경사 방향과 일치하게 위측으로 진행돼 악공은 점점 넓어지게 됩니다. 여기가 하악 잔존 치조제입니다. 구후윤기, 후구치윤기. 잔존 치조제 최후방에 있는 볼록 튀어나온 연조직의 덩어리로 치아가 상실되어도 그대로 남아있기에 교합 평면을 설정할 때 인공구치 배열 시
고치 배열의 후방 경계로 참조할 수 있는 해부학 구조입니다. 의치의 유지와 지지를 위해 의치상을 제작할 때는 이 부위를 피게해야 합니다. 협측, 분과 협측, 선반. 하학에서의 협소대와 교근 지역의 전방부 사이에 있으며 내측으로는 잔존 치조제정, 외측으로는 외사선, 전방으로는 협소대, 그리고 후방으로는 구효용기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넓을 뿐만 아니라 저장력에 대해 수직 방향으로 놓여 있어 저장력에 효과적으로 저항할 수 있는 부위입니다. 여기 외사선, 외사선은 하악의 잔존 치조제의 구치부 원심 협측에 배고파. 하악지의 전연으로부터 다소 예리하게 연장된 융선을 말하며 치아가 상실된 무치악에서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여기 이공 부위, 이공 부위는 하악 제1소구치 혹은 2소구치의 치근당 부위에서 후외상 방향으로 개구한 구멍으로 이신경과 혈관이 나옵니다. 치조골의 흡수가 심한 경우에는 치조제 정상에 가깝게 위치하므로 의치상에 압박을 가하면 통증을 느낄 수가 있어 완압부가 필요한 부위입니다. 여기 설멸절인데 이공 부위. 다음은 설결절입니다. 는 악설 골근선의 후단 하악 제3대 구치의 설측 부위가 골윤기상으로 튀어나온 부위로 치아 상실 시 치조제의 정상에 가까이 위치합니다. 악설 골근선 및 내사선, 하악골, 하악체 내면의 이극에서 후상 방향으로 주행하는 융기로 구강절을 형성하는 악설 골근이 부착되며 구치부의 치조돌기가 심하게 흡수되면 치조제의 정상이 악설 골근선에 이르러 더욱 돌출되고 예리하게 됩니다. 다음은 하악 융기입니다. 는 하악체의 내면 견치와 소구치 근당 근처에 있는 골융기로 미정상적인 구조입니다. 여기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저는 없습니다. 그리고 항윤기의 발생 원인. 이건 출처가 구글의 어떤 뭐지? 연세대학교 대학원 치의학과 김혜선님의 문서를 보고 찾아봤는데요. 에건이 1986년에 의하면 1986년생이세요. 과도한 근육의 힘은 교합 스트레스를 유발하며 이것이 하골륜기 생성의 원인 요소로 작용한다고 제시한 바가 있으나 턱 관절 장애 및 구강 압습관과 구강 내 골륜기와의 연관성으로 직접적으로 연구한 보고들은 많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이번 발표를 통해서 카웃에서 틀렸던 부분을 다시 한번 공부하고 다시 숙지할 수 있는 시간이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